이번 시간부터는 언리얼 엔진 4에서 이제 게임 플레이 제작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시간 내에 언리얼 엔진 4의 모든 기능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저희가 오늘 하는 세션들은 시작해요 언리얼에 맞게 그 실제 돌아가셔서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뭐를 해보시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사실 각각의 요소. 사실 게임이란 거는 만들 때 이루어지는 요소들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의 툴마다 이제 다른 이름을 갖고 있거나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언리얼 엔진 4에서는 그 게임을 만들 때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떤 용어에 어떤 툴들을 사용하는지를 익히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실제 그런 용어나 툴들을 찾으면서 하나씩 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 제작에서 언리얼 엔진 4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블루프린트인데요. 블루프린트는 언리얼 엔진 4의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 툴이에요. 그 스크립팅은 뭔지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 로직을 제작하는 것들을 이제 스크립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크립팅하는 방법은 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 언리얼 엔진 4에서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드 기반의 비주얼 스크립팅 툴인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어떤 로직이나 를 만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분들도 사실 실제 게임 로직을 제작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게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있었던 그 BIC 부산 인디 커넥트에서도 저희 언리얼 엔진 4를 이용하셔서 이제 매시브 힐에서 이제 아티스트 세 분이서 이제 창업하신 회사인데 렐릭시커라는 그 데이드림 용 게임을 이제 코드 한 줄 없이 블루프린트로만 만들어서 출시를 2주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제적으로 블루프린트로 만들어서 게임 출시까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로보리콜이라는 VR 게임을 거의 대부분을 블루프린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보리콜을 만들면서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특히나 이제 VR 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VR 컨텐츠는 중요한 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잘 낼 수 있을지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블루프린트가 아무리 뭐 편리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네이티브 코드보다 속도는 더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스크립팅 언어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넣었냐면 이 블루프린트로 짠 로직을 네이티브 코드로 뽑아주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블루프린트로 작성한 것을 이제 네이티브 속도 정도에 근접하도록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까지 넣어서 실제 편리한 스크립팅부터 퍼포먼스까지 다 고려해서 제작을 했고요. 뭐 블루프린트는 제가 자꾸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밍이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로직을 짠다는 게. 대신에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떤 것이 가능하시냐면 사실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실 때 포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세미콜론 잘못 찍어서 컴파일 에러 나서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어서 그냥 뭐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데 근데 블루프린트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일단 로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문법적인 오류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꾸준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문서나 튜토리얼 비디오들도 잘 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좋은 것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콘텐츠 예제라는 저희 샘플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런처의 학습 탭에 가시면 콘텐츠 예제라는 저희 샘플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 프로젝트를 받아보시면 저희 언리얼 엔진 4에 있는 기능들의 이제 대표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그뭐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 쉬운 순서부터 복잡한 순서대로 예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블루프린트 관련해서도 그런 예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컨텐츠 예제를 실제 열어서 이제 보여드리면 언리얼 엔진 4 받으시면 이제 그 학습 탭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이 콘텐츠 예제를 한번 열어 볼 거고요. 그 그래서 그 언리얼 엔진 4에 있는 지금 저희는 이제 블루프린트를 얘기할 거지만 다른 기능들 뭐 라이팅을 포함해서 다른 기능들도 이 컨텐츠 예제의 맵들을 보시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 관련해서도 노드들도 설명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루프린트를 가보면 블루프린트에서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풋 예제를 열어보면 그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입력 처리에 대한 예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간단한 횡스크롤 게임류를 블루프린트로 만든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갤러그 게임을 블루프린트로만 만든 예제가 있고요. 아이고 너무 못하는데. 이런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은 이 조금 더 복잡한 이 UFO를 타고 다니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UFO가 해야 되는 일은 납치니까 이제 이렇게 소를 납치해서 이렇게 버리는. 예, 저도 뭐 왜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예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블루프린트의 이제 강점을 또 더 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요 블루프린트의 에디터를 열어서 요 만든 로직을 좀 살펴보면 뭐 이렇게 로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블루프린트의 강점은 뭐냐면 지금 왼쪽 시프트를 누르면 무슨 일이 생겨라라고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럼 실제 이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시프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로직이 흘러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 구성하신 블루프린트가 어떻게 로직이 흘러가는지를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서 더해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도 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디버깅을 그래서 눌러보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UFO 바디에 무슨 값이 들어왔고 등등등을 하면서 실제 내가 만든 로직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실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서 실제 좀 편리하게 노드 어떤 게임 로직을 구성하시는 것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다 열심히 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블루프린트를 배워보시면 되고, 저는 오늘 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클래시 로얄 게임에서 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포탑이라든가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면서 언리얼 엔진 4에서의 게임을 만들 때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저희 언리얼 엔진에 있는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걸 배우실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저희가 문서도 있고 뭐 튜토리얼 비디오도 있고 오늘 뭐 경품으로 책도 드리지만 이제 10월 초에는 또 번역서들도 좋은 번역서도 2권이나 나오고, 근데 이제 그걸 보실 때 중요한 게 뭐 새로운 어떤 걸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쓰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루프린트로 게임 로직을 짜더라.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요소,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아시는 게 필요해서 저는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 4에서 게임을 구성하실 때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튜토리얼 비디오라던가 아니면 문서를 보시면서 아니면 저희 샘플들을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게임을 처음에 만드실 때는 저희 언리얼 엔진 런처를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엔진을 받게 되면 이렇게 엔진 버전들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눌러서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브라우저라는 게 저희 언리얼 엔진에선 처음에 뜨게 돼 있어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엔진을 제공하는 게 풀소스 코드와 이 런처 버전 두 가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뜨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뭐 1인칭 슈팅 게임, 뭐 비행 게임, 퍼즐 게임, 뭐 공굴리기, 횡스크롤 등등 처음에 게임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드실 필요가 없이 대표적인 장르 아니면 대표적인 게임 스타일을 저희가 이미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시면 기본은 사실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VR 같은 경우 이 VR 템플릿을 시작하시면 기본적으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트래킹, 뭐 텔레포트 이런 것들이 다 돼요. 그래서 그냥 진짜 필요하신 컨텐츠를 만드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서 계속 들으신 것처럼 컨텐츠들을 뭐 맥스에서 갖고 와서
머티리얼 세팅하고 등등 하면 이제 리소스는 준비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로직을 넣을 때 전 시간에 말씀드렸처럼 블루프린트를 쓰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블루프린트를 만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포탑 만들기, 그 다음에 뭐 그 공격하는 캐릭터들 만들기, 그 다음에 UI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쭉 드려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대구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포탑을 하나 만들 때 블루프린트 클래스라는 이 어셋을 만들 수가 있어요. 블루프린트는 하나의 어셋처럼 만드실 수가 있고 그걸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고르고 맵에 배치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액터라는 개념이고 액터를 선택해서 제가 포탑이라고 만들고요. 그 다음 포탑으로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열면 이런 그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떠요. 이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해 볼 거는 요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탭과 이 뷰포트예요. 이거 뭐냐면 컴포넌트에다가 요소를 넣으면 뷰포트에서 그 눈에 보이는 요소들은 보이게 돼요. 근데 이제 포탑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이제 그 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대를 제가 넣어보면 인포트 해놓은 요 포대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만 만들어진 블루프린트를 제가 그냥 맵에 배치해 보면 이렇게 그냥 포탑이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필요한 건 위에다가 이제 대포로 쏘는 포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신은 또 임포트해 놓은 포신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럼 위치를 그냥 맞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좌표 바꾸는 게 되고 회전시켜서 앞을 보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맵에 배치된 것도 제가 이거 에디팅하는 거에 따라서 알아서 에디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아까 컬리전에 대해서 설명 들으실 텐데 컬리전 들어있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플레이 눌러보면 그냥 맵에 멋지게 포탑이 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포탑을 이렇게 해서 쉽게 놨는데 근데 포탑을 놨을 때 이제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놓아진 포탑이 대포가 나가면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언리얼 엔진 4에서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애니메이션은 그 게임에서의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이제 블렌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섞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걷는 거에서 뛰는 거 아니면 서 있는 거에서 걷는 거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서로 블렌딩되는 트리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애니메이션 블렌딩된 트리를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면 뭐를 선택하게 되어 있냐면 아까 전 시간에도 들으셨지만 애니메이션을 인풋할 때 어떤 스켈레톤에 대한 애니메이션인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애니메이션 데이터 아니면 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가 어떤 뼈대 구조를 가지냐를 위한 거냐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저는 요 대포 바로 이제 캐논에 대한 스켈레톤을 선택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포탑 애님 블루프린트라고 만들고 그 열어보면 이런 식의 에디터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어떻게 애니메이션들을 블렌딩해서 요 끝으로 들어가면 여기 최종 나온 결과물이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요. 그럼 제가 쉽게 아까 이 포탑에서 이 대포로 쏘는 애니메이션을 갖고 왔거든요. 애님 시퀀스. 그러면 그거를 애님 시퀀스를 갖고 와서 그냥 연결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그 이 애니메이션을 반복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고 여기가 점점 복잡해져서 예를 들어 걷거나 뛰거나 이런 것들을 점점 하나씩 추가하면서 블렌딩을 추가해서 확장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님 블루프린트가 있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애님 블루프린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대포에 있는 요 애가 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서 하냐면 아까 만들어 놓은 블루프린트에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에 디테일 탭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고 애니메이션이라는 항목이 있고 거기 애니메이션에 보시면 애님 블루프린트를 쓰게 돼 있고 밑에 선택해서 클릭해 보시면 자동으로 여기 포탑 애님 블루프린트가 보여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거 선택하고 넣기만 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 애님 블루프린트가 주어진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얘도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는. 요게 이렇게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거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를 만들 때는 똑같이 애님 블루프린트를 만드는데요. 대신에 이번에는 캐릭터 형식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형식의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제가 여기다가 그냥 적군이라고 캐릭터라고 해볼게요. 캐릭터라고 이름을 짓고 만들면 이렇게 똑같이 블루프린트 에디터가 여는데 액터로 만들 때보다 왼쪽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속성들을 자동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캐릭터가 가져야 되는 속성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메쉬. 뭐냐면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것들을 표현할 캐릭터 메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걔가 기본으로 이미 있고요. 그래서 걔를 선택해서 오른쪽에 스켈레탈 메쉬에서 드워프를 선택해서 넣으면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고 앞을 보게 방향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무브먼트라는 게 돼 있어요. 캐릭터 무브먼트. 얘는 뭐냐면 여기 써있지만 캐릭터가 뭐 걷거나 떨어지거나 헤엄치거나 등등 할 때 어떤 식의 애니메이션이나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다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상태로 그냥 한 다음에 만든 걸 캐릭터를 웹에 배치해 두면 이렇게 캐릭터가 쉽게 배치돼요. 이렇게 뿅 들어가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이 캐릭터를 이 포탑까지 이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는 언리얼 엔진 4에서의 AI에 관련돼서 길찾기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건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무슨 블루프린트를 쓸 거냐면 제가 설명드렸던 기본적으로 이 어셋으로 만든 블루프린트는 어셋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레벨에도 막 배치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떤 퀘스트나 이런 걸 만드실 때 내가 만든 맵에서만 일어나는 로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 4에서는 뭐가 있냐면 블루프린트를 선택하시면 레벨 블루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로 이 레벨에서 일어나는 블루프린트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럼 레벨 블루프린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레벨에 배치된 녀석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로직을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할 거냐면 얘가 여기까지 가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쓰게 되는 게 이벤트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벤트 그래프. 근데 다른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봐도 기본적으로 이벤트 그래프라는 애가 있어요. 아까 봤던 건 뷰포트고 이벤트 그래프라는 게 또 있어요. 이벤트 그래프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게임의 어떤 로직을 짜는 부분이에요. 즉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무엇이 돼야 모든 그 게임의 로직은 이벤트에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마다 일어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벤트 그래프를 넣을 건데 그 맵이 시작됐을 때는 비긴 플레이 이벤트라는 이벤트가 자동으로 불려요. 맵이 시작됐다. 네가 처음에 설정하고 싶은 걸 해. 라는 게 되고 블루프린트도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뭘 할 거냐면 게임이 시작되면 이 캐릭터를 여기까지 옮겨 라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그걸 안 하고 딜레이를 좀 줄게요. 딜레이 노드를 통해서 왜냐면 너무 빨리 이동하면 제가 보기도 전에 이동해 버리니까 딜레이를 줘서 한 3초간 딜레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AI move to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캐릭터를 타겟 렉터까지 옮겨 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 캐릭터를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캐릭터에 대한 레퍼런스 갖고 오고 너가 포탑까지 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걸 풀 거예요. 이 이벤트를 뭐냐면 포탑까지 가는데 충돌하면 멈춰. 이런 이벤트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플레이를 누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왜 그러냐면 그 찾아가라고 했는데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얘가. 그때 필요한 게 바로 길찾기 정보가 필요한데, 그때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하는 건 뭐냐면 내비게이션 메시라는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볼륨에서 내비게이션 메시 바운드라는 걸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으면 P를 눌러보면 내비게이션 메시를 볼 수 있거든요. 요만큼의 내비게이션 메시가 생겨 있어요. 그거를 영역을 키우면 요 영역만큼 내비게이션 메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가요. 근데 봐도 이상한 게 어색하죠, 캐릭터가. 왜냐면 애니메이션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어색한 건 캐릭터가 너무 빨라요. 저 사실 몸집 있는 드워프가 저렇게 빨리 걷는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그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보시면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걷기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게 다 있어서 속도가 있어요. 기본적인 최대 속도가. 그래서 얘를 고르고 여기 디테일 탭에 보시면, 제가 맥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맥스 워크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최대속 걷기 속도. 이거를 100으로만 해볼게요. 100으로. 그래서 다시 해보면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애니메이션 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님 블루프린트예요. 그럼 이 캐릭터를 위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보면, 애니메이션 항목에 애님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스켈레톤은 드워프용 스켈레톤을 골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고 캐릭터 애님 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계산해서 여기 연결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아이들 동작이라고 하는 그냥 몸을 흔들고 있고, 걷기 시작하면 걷는 애니메이션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는 거에서 걷는 것까지 블렌딩 돼야 돼, 애니메이션이. 그런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언리얼 엔진 4에서 지원하는 애니메이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블렌드 스페이스 1차원 블렌드 스페이스를 넣으면 여기다 스켈레톤을 또 고르죠. 애니메이션은 무조건 스켈레톤을 골라야 돼요. 그럼 여기다 드워프 스켈레톤을 고르고 캐릭터 애님 캐릭터 블렌드 스페이스 라고 이름을 지어서 만들고요. 그렇게 열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냐면 1차원이기 때문에 0값부터 기본적으로 100이 들어가 있어요. 100까지 이 값이 바뀔 때마다 애니메이션을 블렌딩이라는 게 기본으로 생겨 있어요. 그럼 여기다 뭐 할 거냐면, 속도가 0일 땐 뭐예요? 아이들 동작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0에다 놓고요. 100일 때는 뭐예요? 걷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걷는 거를 애니메이션 여기다 놔요. 그러면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여 보면 0일 때 속도가 100일 때, 0일 때, 100일 때 그냥 돼요. 블렌딩이 자동으로 쉽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서 그걸 갖다가 여기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편리하게도 이미 만들어 두면 검색해 보면 나와요. 여기 캐릭터에 블렌드 스페이스라고.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0에서 100까지의 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여기 캐릭터 애님 블루프린트에도 애님 그래프, 이벤트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그 이벤트 그래프에서 값을 설정해서 애님 그래프에서 가져와서 설정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벤트 그래프로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애님 블루프린트를 쓰고 있는 캐릭터의 속도를 갖고 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내 캐릭터를 갖고 오는 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드가 놓여 있어요. 내가 내 캐릭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벨로시티라는 값을 갖고 오면 돼요. 벨로시티, 속력. 벨로시티 하면 속력 값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내 캐릭터의 속력 값을. 근데 이건 속력이기 때문에, 속력은 속도죠. 속도기 때문에 뭐냐면, 방향이랑
방향이랑 크기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빠른지 속력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벡터의 길이를 구하면 크기가 되잖아요. 그 벡터의 길이를 구하는데 고민하지 않고 벡터 랭스라고 하면 돼요. 그럼 벡터의 길이가 나와요. 그럼 얘가 속력을 구한 거죠. 그럼 여기 나온 값을 여기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때 쓰게 되는 게 바로 변수라는 개념이에요. 변수는 뭐 프로그램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HP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HP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듯이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게 변수죠. 여기서 변수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속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속력의 타입을 제가 플로트 하고 요걸 이벤트 그래프에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가 속력을 업데이트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애닝 그래프에서는 그 속력을 가져와서 써.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면 애니메이션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안 되죠. 뭘 빼먹었을까요? 바로 이 캐릭터 애님 블루프린트를 얘가 쓰도록 설정을 안 했잖아요. 아까 포탑처럼 캐릭터의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메쉬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클래스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캐릭터 애님 블루프린트를 세팅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동작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동작을 하다가 이렇게 걷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캐릭터 애니 블루프린트가 기본으로 그 안에 여러 가지 편리한 애니메이션 관련된 이런 노드들이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배워본 건 블렌드 스페이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캐릭터에 보시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손에 아무 무기도 안 들고 있잖아요. 무기를 들게 해볼 거예요. 무기를. 근데 무기를 들게 해보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캐릭터한테 무기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뷰포트는 배웠고 이벤트 그래프는 알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뭐냐면 이 캐릭터를 맵에 배치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게임 중에 새로 생성했을 때 한 번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캐릭터를 만들 때 어떤 무기를 들릴지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게임이나 이런 거 만드실 때. 왜냐 항상 똑같은 무기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일단 저는 근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무기를 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되는 메쉬를 일단 찾아보고요. 무기가 되는 메쉬는 여기 보시면 여기 해머가 있어요. 해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컨솔 스크립트에 놓으면 그냥 추가가 돼요. 그럼 이렇게 무기가 뿅 들어가죠. 망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망치가 몸에 붙어 있어요. 그냥.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손에 붙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손에 붙이느냐. 이럴 때 또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도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에서 필요한 컨셉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캐릭터, 저희가 쓰고 있는 요 드워프 캐릭터를 선택해서 그 드워프 캐릭터를 찾아봐요. 찾아서 열어보면 이렇게 여기서 스켈레톤의 항목에 가보시면 뼈대 구조죠. 뼈대 구조에 가면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뼈대 구조로 본드를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오른손에 보면은 오른손 뼈에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소켓이라는 걸 추가할 수 있어요. 소켓은 뭐냐면 내가 오른손에 뼈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권총 아니면 장총 아니면 칼, 활마다 붙어야 되는 포인트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본에 여러 가지 소켓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소켓을 만들면 그 소켓은 이 본에 어느적인 상대 위치에 놓이는지를 다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무기가 붙을 위치를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소켓을 추가해서 웨폰 포인트라는 이미 소켓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망치를 붙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캐릭터의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로 가서 이렇게 추가했는데 추가한 무기를 그냥 몸에 붙이지 말고 어태치 투 컴포넌트로 다른 컴포넌트에 붙이는데 이 어태치 투 컴포넌트로 어디다 붙일지를 선택하고 그래서 메쉬에다가 붙이는데 메쉬에다가 붙이고 페런치가 메쉬고 타겟은 여기서 넘어온 스켈레톤을 붙여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무기를 요 메쉬에 붙여. 메쉬는 캐릭터. 근데 여기 소켓 네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웨폰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웨폰 포인트라고 소켓 이름을 주고요. 붙을 때 규칙은 그 소켓에 붙어. 타겟에다 하고 다시 컴파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손에 붙어 있어요. 손에 붙어 있죠.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소켓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데 무기를 붙일 수 있는 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간단한 이제 AI를 넣어볼게요. 얘가 지금 얘한테 가지만 얘 스스로 생각해서 적이 되는 애한테 찾아가는 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임시로 넣어놨던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이 길찾기 하는 건 지우고요. 그러면 캐릭터 스스로가 사실 타겟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즉 얘가 어떤 주기적으로 생각해서 타겟을 찾아서 걔한테 가. 그때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제 보통 이제 틱을 쓰면 이거는 매번 거의 매 프레임 계속 불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빠르잖아요. 매번 캐릭터를 찾는 거는 AI도 그렇게 보통 안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벤트가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생성돼서 시작되면 타이머를 만들어서 1초마다 부르는 타이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1초마다 실행되는 걸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시작되면 타이머를 세팅해. 그래서 셋 타이머 그런데 1초마다 반복해서 그럼 여기 이벤트 연결된 게 실행돼요. 이벤트를 연결해서 하나 만들어요. 커스텀 이벤트. 그러면 요 이벤트가 1초마다 계속 실행돼요.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근처에 있는 캐릭터를 찾아서 걔한테까지 가는 걸 할 거예요. 근데 근처에 있는 캐릭터를 찾는 거는 제가 좀 편하게 펑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어요. 펑션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게임을 만드실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 뭐 적을 찾아, 아니면 뭐 누구를 찾아,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쓰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명이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쓰는 거 계속 할 수 있어요. 뭐 적을 찾아라, 아니면 우리 편을 찾아라, 목적지를 찾아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어서 저도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적을 찾아라를 만들어 놨어요. 적을 찾아라는 뭐냐면 지금 맵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서 그냥 거리 구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애 찾아줘. 이건 나중에 한번 노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제가 find enemy nearby라는 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럼 여기서 find enemy nearby라는 걸 추가해요. 그러면 나랑 어느 거리 안에 있는 애들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적군들을 찾을 건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나니까 셀프 자기 레퍼런스를 넣고 거리는 크게 상관없으니까 뭐 2000 거리 안에 있는 걸로 에너미 클래스는 나랑 똑같은 애들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는 캐릭터가 되는 애들 찾으면 돼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배열 만들기 누르고 여기서 클래스 선택해서 캐릭터를 찾아. 그러면 얘가 찾아지면 타겟 에너미가 나와요. 그래서 타겟 에너미가 있는지 보고 타겟 에너미가 정상적인 애면
여기서 분기라고 하는 걸 브랜치라는 걸 해서 타겟 에너미가 true 찾아졌으면 얘한테 가라 할 거예요. 얘한테 가라는 아까도 했지만 AI move to. 그래서 이 타겟으로 찾아진 애한테 가. 누가? 내가. 그 다음에 부딪히면 멈춰. 그 다음에 컴파일 해보고요. 보게 되면 몇 개 안 쳤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를 놔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걔네들이 찾아가요, 서로를. 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제 찾아서 갔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격해야죠. 서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공격을 안 하잖아요. 멀뚱멀뚱. 공격을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뭐냐면 공격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럼 공격하는 애니메이션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당연히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가 써볼 개념이 몽타주라는 개념이에요. 몽타주. 오른쪽 노드를 클릭하고 몽타주라고 검색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몽타주 있고 디폴트 슬롯이라는 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를 놓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몽타주라는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면 여기서 무슨 값이 들어오든 너만 플레이돼서 나가 라고 덮어 쓰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여기다가 애니메이션 우리 공격 애니메이션 플레이하면 돼요. 그러려면 몽타주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오른쪽 눌러서 애니메이션에 가보시면 애니메이션 몽타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들고 스켈레톤 당연 애니메이션 선택해서 드워프 선택하고 공격 몽타주 이거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디폴트라는 섹션에다가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공격 애니메이션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해서 놔요.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공격 애니메이션을 해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럼 얘가 준비가 됐는데 그럼 얘를 우리가 원할 때 플레이하면 돼요. 원하는 때가 언제냐면 AI move to로 완벽하게 이동했어. 그러면 공격해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몽타주를 플레이하면 되죠. 몽타주를 플레이해. 그래서 플레이 몽타주. 그럼 몽타주 재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메시가 내가 갖고 있는 메시에서 메시가 어떤 몽타주를 플레이할 거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격 몽타주를. 근데 시작하는 섹션은 뭐야? 시작하는 섹션은 뭐냐면 아까 공격 몽타주 보면 그 섹션이 있는데요. 섹션 이름이 바로 디폴트예요. 디폴트. 그래서 디폴트를 실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캐릭터에서 여기서 몽타주를 재생하는데 공격 몽타주는 공격 몽타주고 스타팅 섹션을 디폴트 이렇게 하면 해봐요. 그 다음에 다시 해보면 네, 서로 이제 공격을 하죠. 이제 공격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데미지를 좀 줘야 되잖아요. 데미지를 줘야 되는데 근데 데미지를 주려면 데미지를 먹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HB 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UI를 어떻게 만드는지 HB 바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언리얼 엔진 4에서 UI를 만들 때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위젯 블루프린트가 있고 이걸 가지고 UI를 만들어요. 위젯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이름을 제가 HP 바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젯 블루프린트 열면 이런 UI가 나와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냥 그 UI 것들을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놓으면 UI가 만들어지는 편한 툴이에요. 근데 저는 뭘 할 거냐면 그냥 HP 바만 놓을 건데 HP 바를 위해서 뭐를 하실 수 있냐면 프로그레스 바를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0부터 1까지 숫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볼 수 있는 프로그레스 바를 하나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얘를 중간에 위치하게 할 거고요. 제일 가운데 놓이고 크기는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정중앙에 놓이게 하고 놔요. 그 다음에 보면 얘 값을 기본으로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기본 값을 요 퍼센티지가 값이거든요. 0부터 1이에요. 1로 바꾸면 가득 차요. 당연히 0.5면 반만 차고 1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머리 위에 표시하게 할게요. 얘 머리 위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다시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열고 뷰포트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는데 여기서 위젯이라고 검색해요. 위젯 컴포넌트를 넣고 그 다음에 위젯을 머리 위로 올린 다음에요. 여기다가 저는 여기 위젯 클래스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HP 바를 선택해요. 그럼 이게 생겼죠.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월드 좌표로 돼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만 보여요. 이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우리가 HP 바처럼 어떻게 하냐면 위젯의 밑에 보시면 우리가 스페이스가 월드로 돼 있어요. 월드를 스크린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짜 UI처럼 계속 보여요. 근데 문제는 HP는 안 달죠. 우리 UI만 추가했을 뿐이에요. 그럼 이제 HP가 달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공격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돼서 특정 공격이 딱 되면 이제 UI 그러니까 그 공격 애니메이션이 딱 되면 그 시점에 이제 이벤트를 보출할 거예요. 공격했다라는 이벤트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만들었던 공격 몽타주에 가시면 몽타주가 가지는 또 기능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공격이나 어떤 애니메이션의 특정 포인트에 뭘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보면 요 밑에 보시면 노티파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노티파이라는 항목이 있고 요 노티파이에서 제가 한 요 정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싶어요. 그럼 노티파이에서 요 정도 해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노티파이 추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노티파이라고 하고 제가 이름을 공격이라고 할게요. 그럼 공격이라는 노티파이가 들어가고요. 그럼 얘 이벤트를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 바로 애닌 블루프린트에서 애닌 그래프에서 이벤트 그래프에서 보시면 오른쪽을 누르고 공격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격 노티파이가 생겨 있어요. 공격 이벤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되냐면 나를 쓰고 있는 캐릭터한테 공격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릭터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는 저는 그냥 함수를 하나 추가할게요. 함수를 호출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추가해서 공격해라라고 이름을 줄게요.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있는 블루프린트로 다시 간 다음에요. 여기서 이 오너를 갖고 오는데 이 오너는 폰이라는 더 상위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갖고 있는 공격해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격해라로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캐릭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캐릭터로 형변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얘를 캐릭터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그런 캐릭터가 넣어오면 여기서 공격해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공격해라가 있어요. 그러면 공격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격해라를 내 캐릭터한테 불러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캐릭터에 있는 요게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하면 되냐면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애 HP를 깎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갖고 있어야 되냐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HP 값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변수를 하나 추가하고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HP라고 제가 이름을 치고 플로팅이라고 해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타겟이 되는 녀석을 알아야 돼요. 타겟이 되는 녀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타겟으로 설정한 요 가까운 거 있잖아요. 타겟 에너미. 얘를
기억해 놓을게요. 기억을 여기다가 변수를 추가해서 타겟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형을 캐릭터형으로 만들게요. 캐릭터형이라고 바꿔서 저장을 하게 해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로 넘어온 애를 캐릭터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저장해. 그럼 타겟에 제 제가 치고 있는 애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HP 값을 설정을 일단 100으로 해놓을게요. 편하게. 그래서 HP 값의 기본 값을 100으로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캐릭터들은 100에 대한 HP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격해라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타겟이 되는 애의 HP를 갖고 와. 그럼 HP 값이 보여요. HP를 갖고 오고 걔 HP에서 빼. 얼마씩 뺄 거야? 저는 그냥 10씩 뺄게요. 10씩 공격할 때마다 빼. 그렇게 해서 HP 줄인 거를 타겟이 있는 애의 HP에다가 다시 세팅해. 이렇게 하면 공격하는 타겟의 HP를 갖고 와서 10을 뺀 다음에 다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적군의 HP는 달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빠져 있냐면 HP는 다는데 그게 우리가 만든 이 UI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UI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UI를 열어보면 이 프로그레스 바 247에 있는 퍼센티지란 값을 바꾸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캐릭터에서 아까 위젯을 놨던 그 위젯, 그 HP바를 추가했던 위젯을 갖고 오고요. 갖고 온 다음에 네가 갖고 있는 위젯을 나한테 줘. 네가 갖고 있는 위젯을 너는 분명히 HP바라는 이름의 위젯이야. 거기서 네가 프로그레스 바라는 걸 갖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거기에 네가 퍼센티지라는 걸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 세팅할 거야 나는. 그 다음에 그럼 이 퍼센티지 값은 나의 퍼센티지죠. 이건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안 되네요. 제가 뭘 헷갈렸을까요? 잠시만요. 상대방의 거 갖고 와야죠. 공격해라. 이러시고 타겟 HP 갖고 수비를 세팅하고 유저를 갖고 와서 이게 네. 제가 이거를 틱으로 옮겨볼게요. 덜 헷갈리게. 이벤트 그래프에서 매 틱마다 하게. 틱마다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라에서는 상대방의 HP를 깎아라. 그 다음에 캐릭터 있는 블루프린트에서 노티파이에서 캐릭터 연관해서 공격해라를 불러줘라.
바보짓 하다니. 산수를 못했네요 제가. 자, 뭐를 안 했냐면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한 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캐릭터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HP 바가 0부터 1 값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00에서 10씩 깎았으니까 1보다 항상 큰 거예요. 여기서 0부터 1 값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 여기서 뭐냐면 퍼센티지 값은 0부터 1 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값은 100, 90, 80, 그러니까 1보다 무조건 큰 거예요. 제가 나누기를 안 했네요. 나누기를. 얘를 100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100으로 나누고 그 퍼센티지를 넣었으면 됐어요.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면 그렇죠. 네, 되죠. 이런 식으로 HP 바를 깎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 확장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거 같은 경우는 죽는 것도 몽타주로 하시면 돼요. 죽는 것도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딱 안 보여드려도 느낌 아시겠지만 그 몽타주로 죽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몽타주 만들고 죽는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여기서 죽는 거 넣고요. 그럼 여기 플레이 보면 이렇게 죽어요. 네, 아주 멋지게 죽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언제 불러주냐면 이제 HP가 0이 됐을 때 불러주면 되거든요. 공격해라 해서 여기서 공격해라 해서 그래서 20을 죽이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몽타주로 죽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면 죽는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죽는 애니메이션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타이머를 안 꺼서. 근데 타이머는 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씩 물려서 게임을 만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애님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UI는 UMG를 통해서 하시면은 계속 하나씩 추가 나가시면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탑의 경우도 아까 포탑을 그냥 이렇게만 만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에서 실제 몽타주를 넣고 얘가 쏠 때마다만 몽타주 애니메이션 플레이하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몽타주에서 또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따로 안 했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몽타주에서 아까 소리가 나거나 파티클이 나는 걸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탑 애니 블루프린트에서 지금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탑 대포 쏘는 몽타주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에서 몽타주를 만들고 대포에 대포 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포 쏘기 몽타주에서 대포 쏘기를 로딩을 해서 여기서 대포를 쏘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쏘는 건데요. 이렇게 쏠 때 적당한 시점에서 펑 요가 했을 때 여기다가
노티파이를 넣었는데요. 노티파이 종류 중에 바로 플레이 파티클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놓으시면, 요걸 선택해 보시면 오른쪽 위에 파티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파티클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설트 라이플이라고 넣고 좀 조절해서 위치를 한번 바꿔봐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대포 쏘는 것처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처럼 이 몽타주를 이용하시면 여기서 파티클, 사운드 아니면 어떤 이벤트 발생할 시 노티파이를 다 맞아서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파티클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파티클은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캐스케이드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티클을 열어보면 이런 캐스케이드라는 툴로 파티클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파티클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의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티클 시스템들을 합치고 각각의 파티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통해서 나만의 멋진 파티클을 만드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뭐 게임 내에서 쓰는 파티클들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요 내용은 서울에서 했던 그 언리얼 서밋 시작해 언리얼에서 무료 콘텐츠를 공개해 놨어요.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거기서는 이제 그냥 저희는 미니언이라는 기본 캐릭터가 때리는 건 했지만 아처, 활 쏘는 애도 나오고 탱커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실제 만드시는 게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세션은 5시 10분에 하도록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와서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